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예, 토요일 늦은 토요일입니다. 제가 작업을 하다가 하나 재밌는 사실 하나 갑자기 발견해서 갑자기 예상치도 않은 영상을 하나 찍게 됐는데요. 음,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라고 따로 있어요. KB나 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주간 단위 뭐 지수나 월간 단위 지수가 아니고 그건 시세잖아요. 시세 말고 실거래가 계약서를 가지고 만든 지수, 그게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뭐 꼭 가장 정답에 근접한 거죠. 서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료를 연구하다가 불현듯 매달 그 확정치와 잠정치를 발표를 하는데, 그 잠정치랑 확정치랑의 차이가 항상 많이 났어요. 그러면 과연 언제부터 그런 차이가 났을까? 그리고 그 차이는 왜 날 걸까? 왜 확정치랑 잠정치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늘 마음 잡고 애들이랑 잠깐 점심 때 근처에서 뭐 좀 먹고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음 잡고 아예 데이터를 아마 셋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정치가 아닌 잠정치만의 데이터를 제가 따로 모아가지고 잠정치와 확정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이 신고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늦게 신고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감으로.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증명을 해 보이려고 그래요. 이런 작업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막 일본이나 미국, 영국에도 없고, 예, 당연히 태양계 은하계도 없고 안드로메다에 한 2명 정도 있다는 소문이 있죠. 그것을 제가 오늘 직접 여러분들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공인중개사 사장님께서 실거래가 신고를 늦추는 놀라운 이유, 그 인과관계, 그래서 그다음에 그 파급 효과,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 볼게요.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와라, 국토부. 네, 여기 있네요. 자,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동산 통계정보 R1이라는 국토부 공개 자료실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실거래가 지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거래가 지수 보면은 매달 15일 날 맨날 하다가 요번에 17일 날 했죠. 왜냐면 15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5월 15일, 17일 날 했어요. 공표를. 자, 그런데 여기서 쫙 보다 보면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 5월 달 그 데이터를 8월 달에 공표를 했어요. 3개월이나 늦게. 6월 달도 아니고 7월 달도 아니고 8월 달에 공표를 했어요. 왜냐면 그다음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있다 갑자기 9월 달이 없어. 곧장 10월 달로 넘어가.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3월 달 거를 5월 달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늦게 공표를 했죠? 이때는 2달 반 늦게 공표했어요. 그리고 여기 9월 달 데이터가 비었죠?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동안은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계약한 이후로 실거래가 신고를 신고하는 기한이 60일이었어요. 2달. 그러다가 지금은 한 달로 줄였죠. 2달이었을 때는 정말 짜증났어요. 내가 오늘 계약서 썼는데 거의 한 50일, 60일 채워서 하니까 깜깜이야, 깜깜이. 그래서 한간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약간 마사지한다. 아파트가 오를 때 오른 거를 신고를 늦게 해갖고 낮은 거 빨리 신고해버려가지고 집주인이 집을 싸게 내놓게 해가지고 빨리 그래야지 매수자가 나타나니까 거래를 성사시켜서 수수료를 챙기려고 그런다. 근데 그런 루머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건 어떤 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2달이었던 60일이었던 신고 기한이 제 손이라도 보이는 게 낫죠? 얼굴로 안 보여드려도 2달이었던 기간을 한 달로 줄인 거예요. 한 달로 60일로. 그게 8월과 10월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그 당시에 감정원 직원들이 작업을 할 때 이게 2달에서 한 달로 넘어가는 사이에 발표할 거를 묶어서 발표하느라고 9월 달에 발표 안 하고 9월 거를 10월 달에 발표하면서 한꺼번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9월 달 데이터가 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8월 이전에는 60일이었다. 근데 8월 이후에는 30일로 줄었다. 그래서 실거래가 지수의 효용성이 훨씬 커졌어요. 왜냐면 실거래가 지수가 참 좋은데
두 달 반이나 늦게 나오니까 우리는 깜깜이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KB의 주간단위나 감정원의 주간단위 시세를 자꾸 보는 거죠. 그거는 실거래가가 아니에요. 그냥 그 공인중개사분이나 감정원 직원이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 계약서상의 가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왜곡될 수가 있고 감정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요 데이터를 제가 요번에 그 최근 자료를 다운받은 거를 좀 아까 보여드릴게요. 자, 요 자료는, 요 자료 보시면요, 매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 달에 발표한 걸 보면요, 3월 달이 확정치가 나왔고, 그러면서 동시에 4월 달 그 잠정치를 같이 발표를 해요. 왜 그러냐면 5월 15일 날 발표할 때, 그러니까 5월 1일 날부터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한 보름 동안 작업한다고. 그러면 5월 1일 날 봤을 때는 3월 거는 다 신고가 됐고 4월 거는 신고가 반은 됐고 반은 안 됐어 아직. 왜냐면 4월 거는 5월 달에도 계속 신고가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3월 달은 3월에 신고 4월에 신고된 게 다 됐기 때문에 3월 거는 확정치를 계산을 하고 컴퓨터로 돌려갖고 엄청난 큰 데이터 로직을 돌려서 빅데이터를 가공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4월 달치는 4월 거래하고 4월에 신고한 것까지만 가지고 잠정치를 만들어요. 5월에 신고되는 4월치는 그 다음 달에 이제 그 확정치가 나오겠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근데 보면은 자 보세요. 시장이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거래가 이제 뭐 두 건 있다고 쳐봅시다. 1월 달에 거래가 두 건 있는데 첫 번째 거래는 10억의 거래가 됐어. 1월 2일 날. 근데 시장이 막 달아올라. 그러니까는 한 5천 올랐겠죠? 그러니까 1월 2일 날 10억에 거래된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가 평형이 1월 20일에 10억 5천에 됐어. 그런데 1월 2일 거래된 거는 1월 한 20일쯤에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근데 1월 20 며칠 날 거래된 거는 한 2월 한 10일쯤 거래를 신고할 거라고. 그러니까 국토부 감정원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는 1월 달에 신고된 건 한 건뿐이죠. 그리고 2월 달에 또 한 건 신고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정치로는 그러니까 한 건으로 1월 달 한 건으로 잠정치를 발표를 하고 2월 달에 신고되는 1월 거 합쳐서 두 건이죠. 그 두 건치는 이제 확정된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이 두 건 가지고 확정치를 발표를 해요. 그러면 1월에 발표한 잠정치는 예를 들어서 1% 올랐다면 2월에 그 다음 달 것까지 합쳐서 두 건을 계산한 확정치는 더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정치는 낮고 확정치는 높은 거예요. 상승할 땐 그래요. 자, 그런데 나중에 뭐 지금은 하락장 아니잖아요. 지금 나중에 하락장이 오면 정반대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1월 2일 날 10억에 거래됐는데 1월 25일 날 9억 5천에 거래됐어. 그러면 잠정치로는 뭐 1% 하락인데 나중에 거래된 월 말에 거래된 그것까지 합쳐서 두 건을 평균을 내갖고 뭐 신고를 하면은 마이너스 5%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잠정치는 조금밖에 안 빠졌는데 확정치는 많이 빠지게 된다고.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하락장이 왔을 때 이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이 업자들이나 이 꾼들의 농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담이었고, 자 보면 3월 달치만 볼게요. 4월 15일 날 발표한 3월치는 잠정치는 0.1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발표한 3월치가 0.49 플러스로 바뀌었어. 분명히 잠정치는 0.1 마이너스라고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확정치로 이번 달 5월 15일 날 발표한 3월 달 확정치가 플러스 0.49라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0.6 정도가 오른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3월 달 하락 신호는 나가리 없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 그냥 잠깐 될 뻔하다가 말았어요. 자, 그런데 5월 15일 날 5월 17일이었죠. 지지난주 월요일 날 발표한 4월 달 잠정치가 이제 3월 달 확정치는 이제 발표됐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4월 달 잠정치였잖아요. 잠정치가 마이너스 0.87이야. 꽤 커요. 엄청 크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지표는 다음 달에 발표할 확정치에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힘들어요. 제가 3월 달치는 0.1, 마이너스 0.1은 이거는 보합이나 플러스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4월달 잠정치는 플러스로 바뀔 확률이 되게 낮아. 왜냐면 되게 크거든 이게. 보세요. 3월달에 0.6 정도 후반에 올랐잖아요. 그만큼 이거 4월달에 오른다고 해도 마이너스 0.27이야. 마이너스 0.27. 어쨌든 마이너스가 나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5월달에 분위기가 어떤가 한데, 제가 지금 집계하는 거는 5월달에 그 6월 1일 종부세 기산일 이전에 그 급매물들 많잖아요. 그게 지금 마이너스가 되게 많았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 KB나 전화 다 월 평균이나 이런 걸 갖고 따져요. 그러니까 거래가 되든 안 되든, 저는 그 예를 들어서 그 판상형이 있고 타호형이 있다면, 판상형이 한 건 거래됐어. 근데 전화 호갱노노나 아실은 그냥 판상형이든 그 타호형이든, 그러니까 AB형이든 CD형이든 I형이든 다 합쳐서 그냥 34평 해가지고 그리고 1층인지 30층인지 구별 안 하거든요. 보통 1층이랑 30층이랑 2, 3억 차이 나는 데도 많아요. 근데 이제 1층이 한두 건 거래되면 그냥 폭락으로 나오고, 갑자기 30몇 층이 거래되면 또 폭등으로 나오고, 이제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이 우리가 이제 그 휩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그거를 다 감안을 해요. 그걸 이상 거래는 빼고 1, 2층을 저층이라고 따로 비중을 낮추고, 30층 이상 이런 거를 고층이라고 해서 비중을 높이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토부 자료가 더 정확한 거예요. 자, 이제 요것까지 봤습니다. 이제 엑셀로 잠깐 봤죠. 자,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오늘 엑셀 작업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제목,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실거래가 신고를 늦추는 놀라운 이유. 그거야 뻔하지 뭐. 영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업 전략이에요. 막 신고가가 막 나왔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집 내놨다가 막 호가를 올려갖고 거래도 안 되고, 집 보러 왔던 사람이 갑자기 5천 1억 올랐다 그래 올려버리고 하고, 또 안 팔아 하고서 또 빼버려요. 그러니까 그 고가에 거래된 거는 최대한 늦게 거래돼. 숨겨. 말도 안 해. 그래놓고 어쩌다가 낮은 게 거래된 거 있잖아요. 그걸 홀라당 올려. 그러면 집 팔로 나왔다가,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로 나왔다가 9억에 거래된 게 있어. 분명히 10억이 최근에 거래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9억에 아유 어르신, 국토부 실거래가 보세요. 지금 9억에 거래됐어요. 10억에 되는 거는 안 팔려요. 그러니까 좀 낮춰서, 그 대신 제가 한 5천 높여서 9억 5천에 거래 성사 시켜줄게요. 그러면 어르신은 이제 이게 그쪽에 대해서는 깜깜이니까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놓고 나서 얼른 또 매수자한테 전화해갖고 금매 하나 나왔다고, 이건 나밖에 없다고 얼른 거래시켜줘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9억에 거래되나 10억에 거래되나 9억 5천에 거래되나 수수료에는 그 조금 차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여러 건 거래돼서 싸게 여러 건 하는 게 낫지, 비싸게 한 건 거래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이거 잠깐 지울게요. 네. 오늘 서울만 봅시다. 서울만 볼게요. 다른 데는 놔두고요. 서울에서 보면요, 아까 여기 마이너스 0.87 나온 거, 여기 조금 마이너스 났죠. 요거 3월달에 소폭 하락 상승했고, 4월달에는 마이너스 0.87로 그래도 꽤 크게 하락 반전한 거로 지금은 잠정치가 나왔어요. 자, 그 그래프고요. 이거를 확대해 보면 요거예요. 여기가 살짝 굽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서울 전체가. 자, 그래서 제가 실거래가 데이터로 차트를 만들었어요. 자, 요거는 월봉이에요. 월봉. 요 까만 거 보세요. 월봉이고, 요거는 분기봉이에요. 분기봉. 요게 1분기 끝났죠? 1, 2, 3월달 끝났어요. 지금 4월달 한 달이 이제 2분기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반년봉이에요. 1, 2, 3, 4, 5, 6월을 한 달로 쳤는데 지금 1분기가, 그러니까 전반기가 시작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연봉이에요. 연간 2021년도 연봉이 지금 이제 한 4개월치가 됐잖아요. 4월까지 잠정치까지 는 거예요. 연간으로 4.2 플러스예요. 작년에 21.5% 플러스로 엄청 났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좀 아직은 월초니까. 자, 그런데 제가 본 거는 이거예요. 요게 월간 등락률인데, 보시면 이걸 확대해 볼게요. 자, 확대를 할게요.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 확대했습니다. 자, 확대. 여기서 요 빨간 거 있죠? 요 빨간 거, 이거는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예요. 빨간 거는 확정치, 그 다음에 연두색은 잠정치, 그 달에. 자, 그러면 4월치는, 확정치는 아직 안 나왔죠? 6월 15일 날 4월 확정치를 발표할 거라고. 그런데 5월 15일 날 발표한 거는 4월치는 잠정치예요. 그래서 연두색이야. 연두색.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요거
요게 지난달에 마이너스 0.11 잠정치였는데 나중에 한 달 있다가 발표된 확정치는 0.49 플러스로 확정치가 나왔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전에도 잠정치보다 확정치가 더 높아. 훨씬 높아. 잠정치보다 1월달 확정치가 훨씬 높아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잠정치보다 확정치가 훨씬 높아요. 거의 더블이야, 거의 더블. 그러니까 상승기 때는 그래요. 상승기 때는 10억에 신고됐는데 월 말에 가서는 10억 천이 신고된다니까. 막 10%씩 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11월에도 급등할 때죠. 조금 올랐는데 엄청 오른 거로 신고돼. 그쵸? 근데 여기는 잠정치가 없어. 보세요. 확정치만 0.72 플러스고 잠정치는 없어. 녹색이 없어. 왜? 건너뛰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신고기간 60일에서 신고기간 30일로 바뀌는 그 과속이라서 국토부 직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없냐고. 나 맨날 지금 다운받아갖고 엑셀 작업하는데 그게 하나가 없으니까 짜증난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그달은 건너뛰었대요. 왜냐면 어차피 그 30일 그 단축 기간에 자기네들이 발표되면 그 이게 9월이거든요. 9월달 잠정치는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확정치가 나오는데 뭐하러 잠정 시간이 필요하냐 이거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까지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은 신고 기한이 30일이에요. 30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전까지는 이 전까지 10년 동안 10년 넘게요. 10년 넘게 60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공인중개사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왜 이렇게 늦게 신고해서 막 그러면 60일 꽉꽉 채우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분들도 늦게는 신고를 하는데 60일까지는 안 간대요. 한 2달 되면은 한 40일 있잖아요. 한 달 반 정도 되면 다 신고가 끝난대요. 나머지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는 그때 신고하는 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계약 되자마자 막 일주일 만에 신고하지는 않는데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그러니까 20일은 넘기고 40일은 안 넘기고 그 사이에 신고를 제일 많이 한대요. 자, 그러면은 국토부 입장에서 봅시다. 60일 중에 이제 그 잠정치를 발표할 때 절반을 가지고 잠정치를 하잖아요. 30일치 가지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90일이에요. 90일. 왜냐면 1월 31일 날 신고는 2월 31일이 아니라 3월 31일이죠. 그러니까 거의 90일 늦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1월치가 확정이 되려면 90일이 걸려요. 90일이. 신고 기간은 60일이어도 국토부 입장에서 1월 말 신고분이 다 확정이 되려면 2월 말도 아니고 3월 말이야. 그러니까 4월 보름 때 보름이 돼야지 그때 확정치가 나와서 1월 달을 발표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1월 거를 4월 달에 발표하는 거. 그게 그 이유예요. 그런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보통 공인중개사가 90일 중에 45일 이전에 다 신고를 마친대요. 그러니까 잠정치나 확정치나 큰 차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10년치를 다 계산해 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고 기간이 한 달로 바뀐 작년 9월 이후에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옛날 버릇이 10년 넘게 버릇이 있어가지고 곧장 신고를 안 하고 보통 보름 있다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거의 한 달 꽉 채워갖고 한 25일쯤.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앞달 뒷달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한 달, 그러니까 1월치 데이터가 1월 거래를 1월에 신고하는 사람이 있고 1월 거래를 2월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월에 신고는 몇 건 안 하고 1월을 신고를 많이 한다고요. 높은 거를. 그러니까 잠정치는 되게 낮고 확정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전에 신고 기간이 그러니까 작년 9월 이전에 10년 동안 신고 기간이 60일이었을 때는 최장 90일 걸린다고요. 그 데이터가 셋업이 되려면 확정이 되려면. 근데 그때는 90일 중에 45일은 그러니까 앞부분 45일과 뒷부분 45일 있죠. 앞부분 45일에 웬만한 건 다 신고가 된대요. 그러니까 뒷부분 45일을 합쳐도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좀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작년 9월 이후에는 잠정치보다 그러니까 전달 상승률보다 후달 상승률이 다 더블 이상이야. 팍팍 올라. 그러니까 제 엑셀 작업하기 힘들었어요. 월 초에는 분명히 약했는데 월 후반 갈수록 팍팍 올라. 자, 이걸 갖다가 이건 진짜 놀라운
자료고 놀라운 그 추리력이에요. 이거 나중에 그 분기봉 연봉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요겁니다. 이 차트 보시면 이 차트 보시면 그 실거래가 신고는 2006년부터 신고가 됐지만 그 국토부에서 그 실거래가 지수를 발표한 건 2009년 말부터예요. 한 3년 있다가 시작했어. 그런데 그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공표하면서 곧장 잠정치를 발표한 게 아니고 그 2010년 초부터, 그러니까 2009년 12월인가부터인가 이제 공표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자료가 존재해갖고 제가 2010년으로 잘랐어요. 보시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인데 보시면 요 거래가 까만 거 있죠? 까만 거, 이 거래가 까만 거 확대를 해야겠네. 잘 안 보이니까. 요 밑에 거는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인데 요 부분 까만 거는 그 이것까지는 4월 달인데 이거는 5월 달이니까 이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4월 달에 마이너스 난 거예요. 이거 잠정치예요. 5월 달은 아직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 여기도 보시면 과거부터 볼게요. 자, 2010년부터 봅시다. 2010년과 2011년, 12년은 하락기죠. 하락기. 여기서 엄청 중요한 그 정보를 여러분이 얻으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팔든 안 팔든 언젠가는 이제 그 제 말대로 2분기부터 이제 꺾여가지고 몇 년 동안 하락한다. 그게 맞든 안 맞든지 간에 언젠가는 하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팔았든지 안 팔았든지 하락의 끄트머리에는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팔았기 때문에 나중에 살려고 마음을 먹는데 그 하락할 때 어떤 신호를 포착하려고 그러냐면 공인중개사분들이 그 하락한 건 신고를 하락한 거는 지금은 낮은 거래를 빨리 신고하죠. 하락기에는요 높은 거를 빨리 신고를 해요. 정반대예요 지금이랑. 이거 이제 그 과거 데이터 볼게요. 보세요. 이때 하락한 걸 보세요. 요때 하락할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잠정치가 낮고 확정치도 낮아요. 잠정치가 낮고 확정치가 낮아요. 계속 싼 게 팍팍 거래되는 거야. 근데 요 현상이 보세요. 근데 이제 아주 큰 차이는 안 나죠. 이때 보세요. 이거 녹색이랑 빨간색이랑 큰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잠정치랑 확정치랑 큰 차이가 안 나. 이거 보세요. 어떨 때는 잠정치가 높고 어떨 때는 확정치가 더 높을 때도 이거 봐. 이때는 확정치가 더 높아. 그렇죠? 보통은 잠정치가 높은데 이때는 확정치가 더 높아. 이거 상승기인데도 여기 또 보세요. 여기도 잠정치보다 확정치가 더 높아요. 여기는 이제 상승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상승기인데 잠정치보다 확정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는 그 신고 기간이 90일 그러니까 60일일 때는 90일 후에나 확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잠정치와 확정치가 어느 게 조금 높고 어느 게 조금 낮고 이렇게 뒤죽박죽은 있을지언정 아주 큰 차이가 안 났는데 지금 작년 9월 이후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거놨어요. 그러니까 그 신고 기간 30일로 단축되는 이후거든요. 이때부터는 여긴 거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래가 아니라 잠정치가 없어요. 그때는 잠정치보다 확정치가 낮고 확정치보다 잠정치가 낮았어요. 어쩔 때는 뭐 또 높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근데 이때는 잠정치보다 확정치가 더블 이상 높았다고. 더블 이상. 지금도 그래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그래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 왜 벌어졌냐면 공인중개사분이 신고기간이 60일일 때도 작년 9월 이전에도 10년 넘게 60일을 꽉 채우진 않더라. 한 40일. 그래도 늦은 거죠. 한 달 반이나. 그 대신 국토부 입장에서는 거의 90일이나 늦은 건데. 근데 한 달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분들은 그 빨리 신고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낮게 거래된 거는 빨리 신고하고 높게 신고가 같은 경우는 늦게 신고를 하는데 거의 20 며칠을 채우더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60일을 채우질 않았는데 이번에는 30일을 다 채워요. 60일일 때는 한 40일을 했는데 30일일 때는 거의 27, 8일을 채우더라고. 그 현상이 지금 이 현상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짐작은 했어요. 그리고
최근 한 5, 6개월치 데이터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을 때 엑셀로 작업을 한 게 있는데, 이렇게 풀 데이터를 이렇게 다 다운받아 갖고 작업한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저 오늘 애들이랑 점심 먹고 나와서 한 이거 2시간 동안 그 2010년도부터 생각해보세요. 2010년도부터 2022년까지 올해까지 이번 달까지 매달 발표하니까 한 달에 파일이 하나일 거 아니에요. 1년이면 12개를 다운받아야 돼. 10년이면 120개를 다운받아야 돼요. 그거를 또 카피 떠서 붙이고, 또 그게 또 그 퍼센트주 안 나오고 수치로 나온 거를 전달이랑 그 마이너스 비교를 해가지고 갖다 붙이고 또 가공하고 그래프 만드느라고 그 한 2시쯤부터 와갖고 지금 한 5시 넘게까지 이 작업만 한 거예요. 한번 전에부터 한번 해야지 하다가 오늘 드디어 완성하고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진짜 그 이런 거 작업하고서 내가 감으로만 알았던, 진작으로만 했던 거를 전 데이터로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께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차트를 얼른 만들었고요. 지금은 요런 거 지금 얘기 안 할게요. 자, 오늘 제목,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실거래가 신고를 늦추는 놀라운 이유. 오늘 알았죠? 아, 진짜 저도 이거 알고서 지금 너무 기분 좋고, 나중에 하락할 때 매수 시점을 잡을 때 엄청난 유용한 어떻게 분석 툴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 기분이 참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분이 좋아서 음악을 하나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니? 이게 지금 엉뚱한 데다가 해놓고서 지금 자, 제 머리도 보이고. 자, 오늘 토요일인데 저는 내일 자전거 타러 친구랑 저기 덕소까지 자전거 타고 여기서 갈 거거든요. 한가면 딱 가니까 여러분들도 그 대신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여러분들도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을 위해서 또 푹 쉬시고 항상 엘리엇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